박 교수님, 김남국 의원 코인 이 의혹의 주역 아닙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활약을 하다가 맹활약을 했죠. 네. 이상한 방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 번번이 깨졌죠. 네. 근데 이번에 또 교육위로 옮겨가지고 12일 날 첫 출석을 네. 했는데 교육위 옮기기 전부터 아니 그런 사람이 교육위 가면 뭘 배우겠느냐 학생들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김남국 코인 그 사태 때문에 지난 2일 날 법사위에서 이제 10일 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근데 10일 날 교육위 전체 회의를 왔는데 사실은 교육위원회 내정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해자된 말이 많았었죠. 네, 교육이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은 학교, 교사, 학부형, 그 다음에 배우는 학생들 예. 이런 정책을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이 대응책을 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 부서인데 과연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들여다보고 코인 놀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나 학교 관련자 교육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12일 날 세비를 타야 되니까 출석을 하긴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인데 아니 양심이 있느냐, 예. 여기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배당인지 상임위 배정이 잘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세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김남국이가 한 보름 동안 잠적해갖고 그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위는 물론이고 예. 본회의도. 그런데 문호동 무인것만이에요.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세비가 연간 뭐 제가 알기에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네, 받는 걸로 그렇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원이나 공무원들 같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합당한 어떤 그 수순에 의해서 그 국회를 출석 안 하고 또 상임이라든가 이런 데 출석 안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본인이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 적합한 어떤 그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교육위에 와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저는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럴 줄 네,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법사위에서 왔으면 학교, 교사, 학생,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정책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아주 개의치 않고 떳떳하게 앞으로 교육의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후한무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국민 사과를 짧게라도 뭐 발언 신청을 해서 유기용 같은 당 위원장이 또 유기용 예. 의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털당에서 같은 당은 아닙니다. 네네. 이제.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같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수적으로 지금 있지만 그랬을 때 그런 대국민 어떤 사과를 정도로 하고 교육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로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처신을 바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최소한. 하고 가더라도 의원들이 또 양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5선 의원 아닙니까? 아니 이 언제 우리가 오라고 했느냐? 집에 가랬지. 왜 여기 왔느냐? 양심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욕적인 언사까지를 그렇죠. 썼어요. 뭐 네. 연세는 같은 의원이지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금배지를 차고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두 의원이 뭐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제지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할 말이 없으니까 대부분 의원들은 다 입을 다물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같은 당 망신을 소속, 당한 거죠.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뭐 문정복 의원인가요? 예. 이분도 이제 문정복 의원이 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제하라. 오선 의원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아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교육에 배정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 표 떨어지는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예.
그런 상황인데 교육위에 오니까 뭐 편을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편을 들어준 건데 어쨌든 심정적인 동조가 들더라도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뭐 유기용 위원장이나 이 문정복 의원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질적으로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지금 무소속인데 사실은 교육위에 나와서 이 교육위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더라면 그래도 역시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할 텐데 역시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초록은 동생. 이렇게 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인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되새겨 봐야 되고 비판을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소관이라는 권한인데 국회에서 이제 배정을 김재표 했죠. 국회의장도 뭐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교육위에다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하고 잘해서 좀 다른 쪽에 배정을 했더라면 그래도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김남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런 다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인 사태에 대한 진상을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지금도 자기는 아무 죄가 잘못한 게 없다. 없다. 그의 입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리에도 제소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 적극적인 우사가 없어요. 말로만 뭐 윤리 제소해놓고 거기다 밀어놓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윤리 가가지고 뭐 해결된 것 단 하나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윤리에 제소돼서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원 한 명 정도가 제재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대로 그것도 된 뭐 제재는? 제대로 된 제재도 제대로 아니죠. 뭐 그래 어쨌든 한 분 정도가 제재를 받았다고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 부분인가 하는 비판은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강용석 부분입니다. 의원 전에 그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발언했다. 비하 그 발언. 사람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교육위에 배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아이들한테도 조금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국회의원이 법사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게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거든요. 아니, 더군다나 이태원 그 할로윈 참사 사건이 나가지고 법사위에서 그걸 논의하는데 그때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그 교육위 배정을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교육위 배정이 어느 정도 그 지지하는 교육위 배정이 아니랍니다. 뭐 국토위라든가 규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을 좋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위 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에서 전략적으로 이 교육위 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본인도 망신을 당했고 본인도 워낙 뭐 국민적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 여당의 그런 질책에 대해서 일단은 반발은 하지 않고 꼭 참고 듣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이 교육이 첫 회의 참석을 그렇죠. 거기서 만약 또 뭐 반발하고 했으면 이제 본인한테 불리할 뿐이지 유리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반발을 하고 본인이 어떤 논리적인 또 주장을 하게 되면은 뭐 방송 매체나 언론 매체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비판하게 되고 또 그에 더해서 국민들 여론도 싸늘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제대로 좀 캐치를 해서 아마 조용히 이렇게 그 교육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아마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뭐 심경이랄까 이런 것은 교육위에 갈 일이 아니라 조경태 의원 얘기대로 금배지 반납하고 집에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들한테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이제 기껏 10여 개월 남았어요. 사실 뭐 안산에서 상록인가요? 네, 안산 상록입니다. 무소속이니까 뭐 민주당 안 되겠지만 출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산 상록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분에 대해서 다시 재선출을 시켜주겠습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 김남국 의원 복당 안 시킵니다. 안 시키죠. 왜 그러냐면 이 기회를 타고 또 안산 상록인가 단원,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분명히 또 누가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 분이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워낙 그렇기 때문에, 강하죠. 예, 그렇기 그냥.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가 더불어민주당 때 굉장히 많은 그 뭐 협업 관계라든가 또 인과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안산의 그 유권자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앞으로 자숙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본인의 어떤 지표 그다음에 비판이냐 지지냐 하는 부분에 갈림길이 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깨끗이 이렇게 처신을 하면은 뭐 정치를 앞으로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정치적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입 딱 다물고 사과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교육에 가서 활동한다고 해서 어떤 국민 또 어떤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 중에는 또 있더라고요. 개딸들이 또 난리예요. 김남국을 살려한다고 손혜원이는 뭐 무소속인가 뭐 비례정당 만들어서 김남국을 거기에 무조건 국회로 보내겠다 이렇게 좀 또 떠들고는 있습니다. 어불성설이고 그 전략적으로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손자병법에 보면 고영진 교수님 아시죠? 36개. 네. 36개가 그 병법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김남국 의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도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내려서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를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할수 굉장히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아니, 나이가 지금 40대 나이가, 초반이니까. 예, 초반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신선한 데가 있긴 예. 있구나. 예. 이런 인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개 전법 쓰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서 결단을 내린 이후에 차차기에 총선을 또 준비하는 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그 보이는 시각은 참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남국 의원이 우리 백기정 교수님의 조언을 뼛속 깊이 좀 받아들였으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사실 마음도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압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